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 하면은 바로 경기도잖아요. 네. 그만큼 예산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예산만큼이나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요, 경기도에는 바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해당 부서들의 조직 개편이라던가 재정 인력 등을 조정을 하지만요. 네. 이 기획재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제10대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대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광명시 광명 4567동 철산 4동의 정대훈 의원. 1966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제8, 90대 3선 의원으로 정보화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는데요. 현재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그는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의정특보기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장 정대훈 의원입니다. 오늘 많이 떨리네요. 우리 도민들을 1년 만에 찾아뵙게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도민을 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좋아하셨습니까? 네. 예, 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힘으로.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복동이를 늘 보니까 기운이 솟구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겠지만은 네, 저희들만 아는 용어죠. 따님이죠, 딸이? 예, 네, 딸입니다. 이제 몇 살이죠? 7살. 이제 7살이고 내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표현하실 때 우리 복동이라고. 네. 왜 복동이에요? 태명이 복동입니다. 그 복동이 덕분에 네.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도민들에게 네네. 더 열정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살아가야 될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청소년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요. 네. 보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가 1주년을 맞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굉장히 바삐 뛰셨을 텐데 감회가 좀 남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 보시면 그때 1주년이 아마 되는 것 같죠? 네.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 조직과 예산 여러 가지 그 은질과 관계 속에서 1년 동안은 좀 준비 기간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차 접어들었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그 결과를 좀 더 도출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막중한 책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기획재정위원회면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인사 모든 걸 아우르는 집행부하고도 서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결과 박차를 가할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자, 그러면 우선 지난 333회 임실의 발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북부 지역에서 도의료원의 기능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사실 이 북부 접경 지역은 이 분단의 세월 동안 참 고통받는 지역입니다.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이 경기도 전체를 좀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특히 북부의 의료가 좀 취약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원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공무원 대비 110% 어떤 그 조례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인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의료를 또 우리 도민들이 북부에서 많이 그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규제의 어떤 정책에 묶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감이 또 우리가 집행부가 그 인력을 컨트롤해야지 이제 의회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25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나름대로 요즘에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도시공사 같은 데도 인력이 지금 아무래도 도시공사 방대하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한 인력이 한 4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25개 공공기관들이 인력을 필요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110% 정원 대비 우리가 경기도 공직자가 소방까지 하면 13,800명 정도 됩니다. 네. 소방은 제어고 돼 있었습니다. 그럼 한 4,000명 정도의 110%니까 아마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걸 자유롭게 집행부가 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줬고 특히 제가 이렇게 그 북부 지역을 돌아왔을 때 특히 연천 지역이 사실 최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게 의료 쉽게 말해 우리 의료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실제 거기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 거기서 이제 TF팀을 따서 이렇게 전부 하고 있지만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 의료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기는 어렵고 네. 그런 이제 단계별로 해서 좀 인력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의료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네. 우리가 민간 공공 의료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지역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 때 조례를 가감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은 기획재정위원장이시고 네. 또 집행부에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이 바로 이거의 억강부약이다. 맞습니다. 예, 네. 강한 것을 좀 억제하고 약한 것을 좀 부양한다. 어디 좀 손발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각 정책에 따라서 또 틀릴 수는 있지만 예. 성과가 110% 이상이 나는 데도 있고 또 미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의료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집행부가 TF팀을 끌어서 의회와 협력해서 그걸 잘 해나가고 있는 걸 지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공공의료 정책에도 네. 이런 억강부약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야 된다. 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적어도 의료 부문만큼은 자본 논리를 떠나서 네. 정책적인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 네. 공공의료기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약간 공기와도 같다고 늘 표현을 하거든요. 있을 땐 잘 모르는데 꼭 필요할 때. 그렇죠. 우리가 2015년인가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뭐 서울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최고로 잘 예방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또 굉장히 예, 잘했다 네, 칭찬도 역할을 많이 하죠.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뭐 생각을 예.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고민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네네.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니까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전자에 저 말씀했듯이 사실 출연기관에서 이제 그 규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려한 목소리도 있겠죠. 그냥 또 방만하게 또 그 어떤 인력을 이렇게 많이 또 적절히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과 또 이렇게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8월까지 이 그 25개 공공 산하 기관의 인력을 무조건 의료든 일반 산하기관인들도 다 소중하거든요. 일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인력을 해달라. 이걸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 담당관실의 전체적인 그 25개 산하가 얼마 정도 연 단위로 이 인력이 들어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 의회와 협의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나갈 거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다 보면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도민의 혈세를 출연 기간에 그냥 막 쏟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공공기관들은 또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의회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저와 함께 12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잘 이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를 열어주셨으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요. 평가관의 역할도 있고 관리 감독의 또 책임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 한 번 더 짚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구두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해달라.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 삼선이지 않습니까? 예. 경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네, 그렇죠. 사례를 봤는데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그 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또 보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계획이 쓸 때는 정확하게 의회에 서로 협의화해서 이걸 진행해라. 저희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해당 조례가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에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향후 산하기관 신설 때 이제 뭐 정원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통폐합 같은 거 하잖아요. 원래는 네, 네, 그런 네. 진통 좀 없어지기를 바라볼 수 있겠네요.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의 날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청소년의 네, 날. 네, 들었거든요. 중요한 날이죠. 청소년의 날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네. 우리가 다 보면 있는데? 5월 달에는 뭐 가정의 달, 네. 뭐 청소년 달 하는데요. 네. 사실 뭐 근로자 날이 있고 네. 청소년 날이 있고 뭐 스승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청소년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분들은 역대 국회에서도 몇 번 그 날을 지정하다가 이 조례가 폐기됐죠. 네. 아마 또 다른 분도 올렸는데 그것도 아마 그 내년 그 선거 그 전이면 다 폐기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그 날에 중요한 건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인식을 또 갖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의회가 만들어도 어떤 사업은 결정은 집행부가 되겠죠. 집행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나마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광명시는 조례는 아니지만 9월 24일이 청소년 날이라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매년 그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네. 학생들하고. 근데 공교롭게 우리 또 뭐 17개 광역에서는 아직 저희가 일단 아마 그 방송 보쯤이면 아마 통과되리라 믿고 있고 네. 지금 안양시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조례로 4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날을요? 네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24일 9월 24일. 우리가 왜 9월 24일이냐? 그냥 청소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당사자들. 예.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인식하기 위해서 9월 24일. 어떤 분은 유엔에서 그 청소년 날을 8월 10일 날 돼 있는데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제대로 그 날을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유엔에서 정한 날이죠. 9월 24일 9세부터 24세. 네. 그럼 쉽잖아요, 청소년들이. 쉽네요. 딱 들어오는데요. 추석도 추석 즈음에서. 그래서 용돈도 많이 그 날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혹시 그 주말에 주말이 안 되면 그 주말이 낀 주에 네네네. 그날 기념식을 해라. 우리가 24일은 청소년 날로 지정하되 네네. 혹시 그 평일에 잡히면 그 주에 네네. 주말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청소년들에게 더 알기 좋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한번 더 불러일으키자라고 그렇죠. 지금 네네. 추진하고 있어요. 뭐 전문가 토론회도 거쳤다고 하니까 예, 예. 한번 좀 전문가들 했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어지는 질문이 저는 되게 뜬구름 잡는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축산업에 대한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 굉장히 밀접한 그럼요. 그런 관련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어떤 네네.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주십시오. 축산업이 어떤 분야인지는 우리 아시나요? 축산업이야 뭐 우리가 이제 소, 돼지, 닭 이런 가축이죠. 또 말. 말까지. 네네네. 우리가 이제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우리가 식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먹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말은 이제 말 산업이라 해서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한 1년에 한 2만 명 이렇게 태워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 문화, 놀이 여러 가지 육자 산업입니다. 네. 특히 제가 청소년 전공을 했습니다. 청소년도 지도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 지난 정부 때 사실 말 관련해서 우리가 공광고 엘리트 관련해서 1%도 안 되는 그런 좀 안 좋던 선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축산, 농림부에서는 거의 99%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그 청소년들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을 템으로써 이 사춘기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땅한 놀이 이게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게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말을 활용해서 특히 장애 청소년들한테 치유에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템으로써 사춘기가 없어지고 네네. 이 다양한 또 말 농가들한테 수익 창출도 되고 예. 그 일석이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뭐 산하기관 정원 관리도 하시고 청소년 네, 분야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네. 축산 산업 분야까지 정말 폭넓게 아우르시는 만큼 더 힘내셔야 되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기금조례도 작년에 총괄했어요. 말산업 기금. 아, 네. 예, 그 내절세에 네네. 우리가 마사에서 1년이면 4천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 거기서 이 농정국에서 하고 예, 저희 예. 기재역 같이 기금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과하면 이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지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네네네. 예. 예. 아 이게 탄력을 이제 집행부에서 예, 예.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면 또 고꾸라질 수가 있고. 그럼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 네.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축산업 얘기만 네, 했어요. 네, 네. 자 이제 지역구인 광명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 텐데 몇 년 사이에 광명시가 엄청나게 또 커진 이유가 또 두 가지가 들어섰어요. 대형 물류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케아. 네. 너무 잘 알죠.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대형 판매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렇게 역세권을 뭐 KTX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부가 4천억을 들여서 광명역 출발역을 만들었어요. KTX. 그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많이 지금 활성화됐는데 사실 이제는 활성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우리가 2010년도 대비 2016년 보니까 무려 444.4% 네. 이 교통량이 증가를 했어요. 4배가 넘게. 엄청난 444.4%.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승용차 그 이용률이 3,87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요즘에 그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말에 저녁에 있는 삶이 안 되잖아요. 네. 가족들 네. 교통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경기 용군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보면 개발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며칠 전에 그 현충렬 시의원님께서 시정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통 유발 분담금 최소 한 그 47%가량 또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용역의 근거에서 보니까요. 네. 그래서 시정지를 통해서 조만간에 교통 유발 분담금 조례를 시에서 하겠다. 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분담금 가지고 우리 그 역세권에 있는 주민들 교통 관련해서 네. 어떤 대책을 세우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것들이 다행히 좀 그는 이제 괜찮을까요?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대형 마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 발생, 그 당연히 교통 유발 분담금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사실 교통 유발 분담금 가지고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일반 예산을 쓸 수는 없어요. 그 바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예산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 역세권 그 주민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그 이케아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 광명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경기도 서울에서 다 예. 오기 때문에 네. 굉장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 좀 예상이 듭니다. 예. 좀 많은 대안들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광명시 얘기할 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아무래도 이 사업이 광명시의 또 뭐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제가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9대 때부터 특위를 만들어서 연장을 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전반적으로 특위를 활성화했어요. 제 지역에 또 이게 김영준 도의원을 또 위원장으로 필두로 해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화가 됐다 하면
저번에는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첨단연구단지 이 네 파트로 나눠서 한 약 62만 평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좀 늘었습니다. 74만 평으로. 많이 늘었네요. 왜 늘었냐? 다른 것은 늘어나지 않고 주거지역. 우리 배후단지로 주거지역이 한 1,600세대에서 4,800세 이상으로 공공택지법으로 해서 바뀌어가지고 네. 3기 신도시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가 한 12만 평이 늘어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4,800세 늘어나니까 전체적 면적은 7만 4천 평. 그래서 지금 한 2조 4천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주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산업단지는 지금 보상 단계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 확인 절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올 연말이나 네. 내년 우리가 상반기는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네. 돈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네. 초가 되지 않을까. 네네. 지금 유통 단지도 계획을 네.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첨단 연구 단지도. 네네. 전부 이 세 곳은 2022년을 준공 연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네네. 주거단지는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한 2024년 그 정도 12월로 되겠네요. 좀 네네. 늘어났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 또 우리 특위위원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 잘 또 우리 주민들 피해가지 않게끔 도민들 네. 잘 해나가겠습니다. 4년 넘게 뭐 지켜봤으니까. 네. 예. 어쨌든 그 표현을 참 잘해주시네요. 내년 초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로 이렇게 네. 보상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네, 분들 네, 많이 네. 계시니까 네. 잘 와닿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정 위원장님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도덕산 천문대에 예. 그 얘기 하셨어요. 설립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청소년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광명은 사실 아이들도 많아요, 학생들이. 이제 사실 그 갈만한 뭐 광명 동굴이 있지만 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과학의 어떤 꿈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별을 보면서 과학을 보면서 꿈을 키웠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대화가 돼서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그 개발 제한 교육 지비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7월이면 공원이 없어집니다. 내년 7월에요? 네, 1990년 그 이혼 판결 해가지고 이제 지비지역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 지비지역 승인을 받으려면 빨라야 2년 반입니다. 그 단계를 지금 영역을 지금 도출하고 있으나 아마 잘 앞으로 그 결과물까지는 한 4년이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네.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박중한 3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0대 의회 이제 2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확실히 밀어주고 또 견제 속에서 잘못된 건 의회가 견제도 하고 균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명시 주민들께서 저를 또 경기도의회 대표로 보내줬기 때문에 지역도 잘 챙기고 저희 시하고 그 협치 또 시장님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정대현 위원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동네 되게 가까운 형님이나 삼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네. 구수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유. 경기도를 사랑하고 네. 또 광명시를 사랑하고 특히 청소년을 사랑하는 우리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지정위원장이신 정대현 위원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 집행부의 심장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도정 전반에 정말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도 집행부의 재정이라던가 인력 조직 등 뭐 주요 핵심 부서들이 모두 이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대훈 의원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희망을 그려가는 모습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